일반 손님들은 양반한테 강하니까 집에서 열받으면 개 목소리로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에요? 뭐 바이칼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쏘고 나름대로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시베리아에 대한 우리 박사님께서 사실은 러시아하고 관계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것 같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중국이라든가 미국 쪽에 대한 어떤 우리의 관심과 그 다음에 그 중시에 비하면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애초에 출발이 조금 저는 잘못되어 있던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답니다. 정체학도 많고요. 뭐라고? 이거보다 왜 이러시냐고? 책이지. 내가 그래. 정체학 없을 때가 동영상인가요? 들어야 되고. 이렇게 남겼냐? 네. 먹었어? 사람이 모이니까 좋아서 여자 먹다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그걸 이제 막 집에가는 건데 뭐가 있는데 재미없어요 양식이가. 얘는 하이 분노 아니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고 여자야? 조금해? 조그만 여자 좋아해? 나도 근데 인간은 그런가? 어떡하지? 이런 거 다 찍고 너무 시크해가지고 끌려들지를 않네. 원래 16세의 남자는 이런 태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시크해. 여자는 이제 멘트를 나오고 그러게 아내분이 생기셨다는데 자기가 먹는다. 우리나라 1등이고 우리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번갈아가면서 1등이야. 들어가지고 몇 년 사이에 그 바이칼이 한민족의 어떤 발원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 제기되고 거기에 따라서 답사 여행들도 많이 하고 있고 책으로도 나오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오면서 관련된 자료들을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에 가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오신 분들이 읽으시겠지만 샤먼을 여기서 샤먼의 호수다 라는 주장에서 오히려 저는 이 멈추는 불 또는 통요한 불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민족의 원류와 생각해보면은 조금 더 적절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 당시에 지금의 바이칼 호수가 당시에는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그랬다가 나중에 빙하가 끝나면서 홍수가 하고 지금의 그 큰 말하자면은 그 물로 덮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뭐랄까 그 뒷받침하는 그러한 자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당연히 가보겠지만 여기 이제 부르한이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육당 최남선 선생이 이제 불안문화를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베리아, 몽고, 만주, 한국을 아우르는 재미있는 어떤 가설을 세우고 양반이 그 부분을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부르한이라는 것이 이분은 이제 박다음이 발기라고 하죠. 박다음이가 아니고 북다라고 하는 적색의 의미로 그리고 부르한이 이쪽에서의 이쪽에 그 자작나무와 함께 그 버드나무가 어떤 신앙적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붉은 버드나무로 여기 이쪽 그 몽골 쪽 사람들 일부 지역에서는 그 조상들이 태어난 그쪽은 버드나무 가지로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별한다는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지만은 버드나무가 이별을 상징하는 것은 사실은 류자에 버들류지만은 거기에 그 음으로 머물류로도
정치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지만은 머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또 하나는 버드나무 가지는 꺾어서 다시 꽂으면 다시 자라나는, 그래서 버드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그래서 이제 그 해석하기를 그 주몽의 어머니가요, 그 용왕의 딸인 그 유화 부인 같은 것도 그 유화 버들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 전체적으로 이 버들의 의미, 버드나무의 의미를 부르간과 연결시켜서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고, 우리 그 민족이 그 농경, 애초에 농경이 해방하신 게 있어서, 그런데 그 뒤에 나오지만 이 코리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지금 뭐 저희 오려고 해석하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행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바이칼 여기가 한민족이 시류다 생각하고 뭐 한국 입장을 떠나서 생각하는 그런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뭐 간단하게 뭐 바이칼에 가다 보면 바이칼과 한민족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강 박사님이죠,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이거 크게.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우리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제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아까 뭐 우리 저 김 국장님께서 설명을 70년대 그 미군 병사 한 명이 연천 한탄강에 한국인 여대생을 이제 소위 이제 속되게 표현하면 꼬셔서 데이트하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 발바닥에 이상한 돌덩이가 하나 딱 있으니까 발로 툭 쳤는데 이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미군이. 그래서 발견한 게 구석기 주먹도끼입니다. 아슐리안 계열에. 이게 아슐리안 계열이 왜 중요하냐면 인도의 동북부 쪽으로는 아슐리안 계열의 주먹도끼가 안 나타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구석기라 하면 통치 크게 구석기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현생 인류가 살기에 아주 먼지 수준이라면 구석기는 정말로 큰 덩어리 청동기가 2000년으로 당군신화가 이제 2000년인데 구석기 시대의 이 아슐리안 계열을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구석기 주먹도끼가 기적이라 그러면 대충 돌덩어리 보고 지나가잖아요. 토기 같은 경우 그냥 지나가는데 이 토기마다 첨단 과학이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석기 돌도끼 같은 경우도 구석기 시대에 첨단이 쭉 있는데 문제는 한반도에서 구석기가 나왔고 이제 일본이 구석기가 없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 보고 한반도는 구석기와 신석기의 중간 중석기가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깨진 게 연천인데 유일하게 중국은 구석기 유적이 없어요. 네, 중국이 잘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연천에 70년대 구석기 유적이 나올 때 전 세계 저는 뭐 원래 전공이 처음에는 80년대는 환경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뭐 그래서 바이칼에서 보시는 거는 저는 그게 아까도 우리 저 국장님이 정리를 지금 잘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저 나름대로는 주목하는 게 딱 세 가지인데 한 네 가지 될 것 같습니다.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한국에 가서 내가 어떻게 또 구석기 유적 수업자를 같은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시베리아 샤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심취해서 국립민속박물관에 전공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져온 자료들이나 실물 사실 우리는 실제로 신내림에 대해서 여기 있는 분들 하는 거랑 전부 비디오나 책으로만 보거든요. 그런 자료들이 때가 형태들은 다르지만 우리하고 연관성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캐서르 신화가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이련 한강을 혹시 어머니들은 보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라고 난리를 치는데 동양의 신화는 가장 훌륭한 반민족 고대부터 때부터 반반계열부터 북반계열 황사장 선생님이 말이 하면 환경도에 가면 아직도 여인족이 같이 살고 있고 토토족도 있고 돌골족도 있고 이 문화가 한반도 안에서 다 어우러져 이제 특히 좀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든지 한국 사회가 중국이나 다른 일본 사회는 가설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의 큐슈 지방에 가면 나노미 유적지가 있는데 청동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복원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 그걸 믿어요. 어쩌면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 수준의 건물을 복원을 해놨어요. 이게 청동기래요.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뻥치지 마라 이놈들아. 이걸 지려면 너네들이 일본 국력을 다 갖다, 외국적을 다 갖다 보여야 된다. 근데 일본은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거의 동북공정에서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실증고고학이 대세가 이루어져서 유물이 없으면 이제 특히 좀 고고학을 하는 입장에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뭐든지 한국 사회가 중국이나 다른 일본 사회는 가설을 가지고 역사를 만들어요. 그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본의 큐슈 지방에 가면 그 나노미 유적지가 있는데 청동기입니다. 건물을 새로 복원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 그걸 믿어요. 어쩌면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 수준의 건물을 복원을 해놨어요. 이게 청동기래요. 믿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뻥치지 마라 이놈들아. 이걸 지려면 너네들이 일본 국력을 다 갖다, 외국적을 다 갖다 보여야 된다. 근데 일본은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국 사람들은 거의 동북공정에서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뭐냐면 실증고고학이 대세가 이루어져서 유물이 없으면 말을 못해요.